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1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인데 일단 글로벌 증시는 개장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일본 지수 니케이 225 지수는 지금 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계속적으로 일단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연휴만 아니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3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 자, 이 부분이 좀 괴롭다. 그래서, 자, 목표 주가는 분명히 상향 조정돼야 되는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교수 영상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거 아시죠?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로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죠. 자, 신고가.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듭니다.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잠잠했던 이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두나무의 합병 공시를 통해서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코스피 지수. 자,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네이버의 주가는 3거래일 동안 주가 조정받다 보니 아니 지수가 빠졌을 때는 올랐고 지수가 오를 때는 못 올라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네이버의 3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어떤 악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시장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슈퍼 대형주로 돈이 몰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슈퍼 대형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 즉, 네이버도 명실상부하게 대형주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 중에서 이 시총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때요? 요 위에 있는 몸집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 즉, 돈의 물줄기가 잠시 동안 낙폭과대주 또는 반도체 쪽으로 이어갔던 이 부분이 실제로 네이버의 어떤 맞아요. 수급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 즉 개인들의 투매를 일으키기 위한 허수의 주가의 조정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우리 네이버가 자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라는 거 혹시 살펴보신 적 있나요? 자, 오늘 하나하나씩 다 뜯어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이 현재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40조 원이 넘는 가까이 되는 종목이다. 근데 두나무는 지금 현재 어때요? 네이버보다 실제로 뭐죠? 맞아요. 시총이 작죠. 근데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을 한다라는 게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두나무와 네이버가 합병하는 게 아니고 바로 두나무와 누가 합병하는 거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합병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합병이 되게 되면 두나무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네이버 파이낸셜의 이 주식을 몇 주 받게 된다? 3주 받게 돼요. 시총이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지분을 한 주 받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왜 네이버의 주가는 상향,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일에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구조가 생겨나죠? 그쵸? 최대 주주가 누가 되죠? 네이버 파이낸셜이 아닌 바로 두나무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또 어떻게 한다? 반 이상의 뭐죠? 의결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 파이낸셜에 넘길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지금 합병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카카오라는 종목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이 주가의 급등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2만 원대부터 17만 3천 원까지.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다음과의 합병이 있었죠. 자,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을 할 때,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이 합병을 하는구나라고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카카오가 다음을 먹어버리는
이게 공용기업이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현재 네이버가 만약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두나무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네이버가 이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나왔던 이 부분의 기사를 좀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 두나무 빅딜 AI 데이터 패권 겨냥한 전략적 결합 IT 클로즈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와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 규화 합병을 추진하는가? 핵심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AI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이다. 결국 뭐냐면요. 네이버가 이제까지 행했던 건 뭐죠? 결제, 플랫폼. 요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맞아요. AI 시장이 도래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전부 다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시장의 비트코인도 신고가 찍고 있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생겨나면서 결국은 무엇이 되고 있죠? 맞아요. 블록체인에 대한 이 관심 농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진 의장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결제 수단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 바로 이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나무와 합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과거에 다음의 사태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조그만 카카오를 같이 이렇게 합병을 했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흡수합병 방식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네이버에 대한 현재의 23만 5천 원의 현재 위치한 부분에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우리는 일단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두나무를 품는 순간부터 네이버는 완벽한 블록체인과 그다음 맞아요. 결제 수단을 보유한 유일한 플랫폼 업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라는 부분이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거래량을 감소시키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이런 거래 없는 주가 조정의 허수에 분명 털려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구간대에 흔들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잡는 게 편할까? 자, 우리가 이 차트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 부분에 한번 부딪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뚫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개미털기 과정을 하는 상태인데 최소 못해도 34만 8천 원 이 이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다시 보고요. 2021년 12월에 있었던 46만 5천 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맞아요.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둘 다 비상장 회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국내에 상장되게 되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나스닥에 상장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국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 하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어떤 기업이죠? 엔비디아. 똑같은 어떤 사업 구조의 모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몇 배 차이 나요. 거의 10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 나스닥을 택한다고 한다면 무엇이죠? 요렇게 공매도의 압박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다. 지금 네이버와 그다음 맞아요. 이 두나무 합병을 통해서 어떠한 구조가 지금 생겨나고 있죠? 나스닥으로 직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네이버 웹2는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나스닥에. 자, 상장했던 사례를 가진 네이버고요. 이해진 회장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요. 신고가. 자,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국장에 상장된다고 한다면 그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바라보자는 거지 이게 만약에 상장을 된다고 한다면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된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썸네일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목표 주가는 당연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맞아요. 나스닥에 상장되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네이버의 시총을 볼 때 대략적으로 4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회사와 블랙록이라는 회사를 볼 필요가 있다. 자,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에 혈안돼 있고요. 실제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맞아요. 이 관심 가진 이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분의 6%를 들고 있죠. 그리고 자사주 4.8% 들고 있죠. 국민연금공단 9.3%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 만일에 합병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때, 자,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따 수급적인 동향 볼 텐데. 왜? 가치가 늘어나면 지금 안 그래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 저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거고요. 블랙록 입장에서는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들인데 지분의 6% 지분 신고까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블록체인 AI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로 이들은 맞아요. 뭘 한다? 맞아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사주가 지금 4.8% 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 지금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 어떤 거라고 했죠? 자사주를 소각하여라.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유한 주식, 그죠? 자,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물론 자사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지만 무엇이 된다? 주식수가 적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주주 가치의 어떤 증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쭉 내려볼 때 한번 요걸 볼게요. 자, 올해 얼마나 벌어들일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만일에 지금 보이는 것 중에서는 5,700억 정도 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합병을 통해서 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결국은 네이버의 이 영업이익 자체도 2배까지도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시장에서는요,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결제, 물론 이 부분이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계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두나무부터 시작해서 뭐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이런 거래소들 있잖아요. 결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서 결국은 앉아서 돈방석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회사에 편입했을 때 분명 이게 연결 가치에 대한 부분에 실적이 분명히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요 부분도 우리는 체크 포인트로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수급 동향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질문 많았고요. 금융투자는 왜 이렇게 팔아제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사모펀드는 왜 이렇게 파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투자는 뭐 하는 집단이냐면 바로 증권 회사를 말한다. 증권회사 중에서 지점에 근무하는 브로커가 아니고 본사에 근무하는 그들이다. 그들은 어떤 투자를 한다? 본사의 자금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나서 바로 맞아요. 단기적인 계약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을 창출하고 나서 무엇을 한다? 분배하는 형식. 본인들의 급여를 결정하죠. 이들은 단기 투자자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투신이라고 하는 집단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무슨 펀드, 그죠? 뭐 AI 관련된 신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펀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 펀드,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편입을 했다는 건데 떠나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3거래일 동안의 주가 조정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이해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댓글로 신고가,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듭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 저는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 있었던 펀드 매니저 생활을 토대로 해서 공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는 무슨 집단인가? 개인사자였습니다. 50인 이하의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1억 이상의 자금만 모이게 되면 50인이 만들어서 49인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들은 어떤 투자를 원할까요? 수익을 내면 놀아먹는 걸 원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들의 이탈도 결국은
단기적인 이탈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개인들이 이거를 동안 이렇게 매수했는데요. 이게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개인들이 시장의 상승에 분명히 맞아요. 배팅을 하면서 자 네이버도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배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3거래일 동안 시장은 반등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어떻게 됐죠? 하락했죠. 자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개장하게 되면 남아있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오히려 와 강하다라고 해서 추격 매수해요. 시장이 이제 살짝 조정받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돈이 몰려들었던 과정에서 약간의 브레이크 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때 선수들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바로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보통 그 반등에 전부 다 털어버리면서 아이쿠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하락에 반등했고요. 시장의 상승에 지금 맞아요. 돈줄기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조정 받는 것 뿐이지 지금 이 모멘텀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들어왔다는 적은 있으나 나갔다는 적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네이버의 가치는 다시 한번 더 리레이팅 될 수밖에 없다. 왜요? 과거에 카카오와 다음에 이 합병을 통해서 분명히 기업 가치가 레벨업 됐던 부분과 그리고 나스닥 상장까지도 목표될 수 있는 이 부분의 모멘텀. 자, 이거 완전 빅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만일에 현재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요. 아마도 최근에 이런 것들 좀 거래해 보셨던 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과거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인데 사명을 바꿨죠. 이것도 이제 탄력을 좀 주긴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NHN이라는 회사도 슬쩍 여러분들 거래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상장 기업인 두나무를 편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맞아요. 이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딱 두 가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과거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을 때도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수혜주들의 주가 상승은 정말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지금 맞아요. 이 합병하는 두나무. 자, 관련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 최소 못해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이버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에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을 때 추정 가능한 수정 목표 주가, 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애널리스트 후배들의 의견을 좀 잡아왔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을 때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봐야 되는가? 과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할 것인가? 요거 먼저 담아봤고요. 그리고 과거에 다음과 카카오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찾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반영해봤더니 최소 못해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 언급되지 않은 기업들이더라고요. 어떤 종목인가? 이거 좀 첨부를 해봤고요. 그리고 기업 전망, 보도자료, 지금까지 나왔던 네이버 관련된 맞아요. 모멘텀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쭉 볼 수 있게끔 자료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무료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일에 타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로 맞아요. 금요일에 여러분께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9605-8463. 자, 자료까지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이버에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해 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정말 어렵게 애널리스트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조금 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상향 조정해야 되는가, 나스닥 상장됐을 땐 얼마 정도의 가격을 매길 수 있겠는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 좀 이제 판단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거고요. 수혜주 두 가지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5% 10% 정도만 편입해
편입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 네이버 주가 100% 오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 이 중소형 주지만 5% 정도만 편입해 놓으시게 되면 향후에 네이버가 주가 상승 나오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추석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10-9605-8463입니다. 뭐라고요? 네이버에 네라고 해서 한 글자 정확히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꾹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네이버의 주가가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자, 나스닥 상장됐을 때에 대한 가치는 삼성전자가 국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공매도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그리고 이 공매도꾼들의 압박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스닥 시장은 어때요? 공매도보다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되게 되면 외국계 증권사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무엇이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는요. 두나무와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이 합병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다음과 카카오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현재 지주회사로 남아있는 네이버의 주가에 맞아요. 이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의 증가치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자, 세 번째. 블록체인은 지금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뭐 약간 좀 비안전성 있는 자산이었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 네이버가 이제 품을 수 있는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뭐 개발하고 하는 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나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 신의 한 수는 분명 당사 네이버의 주가에도 분명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긍정적인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는 게 좀 어렵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이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이 자, 이거 막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9월 26일에 사모펀드 금융투자 앞서 설명했던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주가의 하락폭을 확대시키는 것 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58,000원대에 매수한 물량은 그대로 보유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 시장 동향 하루에 10건 정도의 무료 문자를 보내드리죠. 자, 여러분들도 문자는 쓰지 않습니까? 자, 상대 나이는 010-9605-8463 자, 뭐라고요? 네이버에 네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장중에 10번 정도의 시황 관련된 문자를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통신사 3사로부터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게끔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일에 추가 매수 타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혼자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 어려워요 라는 분들은 저희 채널만 사랑해 주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맞아요. 요 히든 종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올 재료 그리고 타이밍까지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대 나이는 010-9605-8463 자, 공부하는 채널 그리고 8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하는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네이버에 네라고 해서 한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종목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기사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나왔을 때도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주식타짜 안 교수의 경제 채널에도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빠른 속도로 어떤 게 나왔을 때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맞아요. 12만 5천 달러 돌파했다. 이게 두나무에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건 또 어디로 발생될까요? 네이버로 발생되겠죠.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010-9605-8463입니다. 네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타짜 안 교수였고요. 여러분들 너무 흔들려 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